제가 캐스퍼를 타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캐스퍼는 처음인데요. 궁금하긴 했는데 사실 캐스퍼라고 하면 그 묘하게 중독성 있는 아주 잘 만든 광고랑 1열과 2열 사이 늘리고 국내 최초로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이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도로에서 캐스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캐스퍼를 실제로 타볼 수 있다니까 아주 너무 설레는데 일단 저희 집 주차장에 지금 캐스퍼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타보실래요? 스파 캐스퍼 너무 귀여워 진짜. 보실래요? 짜라잔, 완전 귀엽죠? 주차장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아이입니다. 이초케이 상징 색깔의 블루인 거 한 100번 얘기했는데 아무도 모르겠지? 한번 타볼까요? 인생 최고 몸무게예요. 설날 이후로 막 엄청 먹어가지고 지금 3kg가 쪘는데 운동도 안 하고 요즘 막 취준하느라 바빠가지고 이게 머리를 이렇게 묶었더니 이렇게 운전할 때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빼야 돼요. 제가 받은 캐스퍼 이 모델 왜 안 돼? 제가 받은 모델은 터보 모델이래요. 모델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아마 이게 잠깐 현대자동차에서 대여받은 거라서 터보 모델 풀옵션일 걸로 생각을 하는데 캐스퍼 앞면에 눈이 4개면 터보 모델이래요. 이게 엔트리 SUV, 뭐 경영 SUV라는 말로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말하기 전까지는 SUV인지도 몰랐어요. 당연히 그냥 경차, 쪼꼬미 차인 줄 알았는데 경형 SUV라고 합니다. 이게 SUV가 세단이랑 다른 게 세단은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야가 좀 낮은 거라면 SUV는 시야가 좀 높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SUV를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어서. 날씨가 엄청 좋네. 하나, 둘, 셋. 추워. 추워. 너무 추운데. 사실 처음에 이 차를 탔을 때는 이 시트 배색이 저도 블로그 후기 같은 데 봐서 충격적일 거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더 충격적이긴 했어요. 진짜 살면서 처음 보는 옆에서 공사를 하시네요. 정말 살면서 처음 보는 색조합이었... 진짜 미치겠네. 진짜 살면서 처음 보는 색조합이었거든요. 전 살면서 이렇게 진한 파랑과 베이지를 조합한 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자리만 배색이 이렇고 뒷자리는 다 베이지 톤이에요. 그래서 뭐지? 살짝 당황스럽긴 한데 사실 탈 때마다 적응이 안 되는 낯선 색조합이긴 한데요. 이것도 뭐 사실 막 시트가 밖에서 보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특히 이 충격적인 파란색 부분은 엉덩이로 가려지는 방석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적응이 된다면 제 앞머리나 적응을 지금 차가 너무 더러운데 어제 막 비가 오고 막 이랬더니 지금 차가 너무 더러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았던 게 이렇게 차 문이 90도로 열려요. 90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많이 열리는데 근데 보통 차들이 다 이 정도 열리지 않나?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옆쪽 창문이 앞쪽보다 뒷면이 아주 살짝 더 작은 거 보이세요?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수평선이 아니라 여기가 살짝 올라가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렇게 티 안 나거든요. 아무도 이렇게 슬쩍 봤을 때 왼쪽 창문이 좀 더 작은데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디자이너가 이걸 놓쳤을 리도 없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좀 더 언밸런스해서 좀 더 귀여운 느낌이 나요. 이게 확실히 저 같은 사회 초년생을 노린 차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더 귀여운 이미지? 여기도 보면 무슨 용도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 이런 것도 다 뭔가 20대들을 겨냥한 것 같긴 한데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뒷면 문이 이렇게 여는 시스템인데 좀 뭔가 여기 저렴한 티가 많이 나죠. 사실 저는 뒷자리에 누굴 태울 일이 많이 없긴 한데 뒷자리에 누군가 탈 때 여기를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이 소재도 되게 저렴한 소재이고 뒷면 도어 핸들을 열 때 이게 뭔가 좀 저렴한 차이긴 하구나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후면도 지금 아주 더러운데 여러분 아주 현실적인 거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후면에 보면 이렇게 귀엽게 캐스퍼라고 적혀있고 이 현대 엠블럼, 이 로고가 이 유리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되게 깔끔하고 뒷면은 이렇게 되게 귀여운 모습이에요. 귀엽죠? 너무 추워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마이너스 11도거든요, 밖에. 사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경차는 진짜 위험하다. 경차는 엔진 출력도 낮고 특히 사고라도 나면 진짜 더 위험하다. 큰 차들 사이에 경차가 끼어버리면 진짜 답도 없다. 진짜 즉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차 가격이면 차라리 돈 조금 몇 푼 더 주고 다른 차를 사라. 뭐 이런 의견이 되게 많고 저도 그런 의견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인데요. 저는 디자인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 캐스퍼의 진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사실 디자인을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제가 휴대폰 리뷰할 때도 그렇고 자동차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자동차를 리뷰를 할 때 뭐든 이렇게 제품을 리뷰할 때 디자인을 얘기하기가 디자인이 사실 호불호도 엄청 많이 갈리고 휴대폰이나 자동차 같은 이런 고가의 제품을 사면서 디자인이 뭐가 중요해?
제품의 기능과 성능을 봐야지 디자인 같은 건 보는 거 아니야. 어린 사람들이나 디자인 중요시하지 결국 제품의 성능과 기능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라는 의견도 되게 많은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풀옵션 기준으로 이 차가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캐스퍼에 대해서도 디자인을 얘기할 때 야, 차 타는데 디자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경차 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자동차를 바라보는지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25살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 입장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5일 동안 캐스퍼를 타보니까 딱 처음 봤을 때 가장 만족했던 게 디자인이에요. 굳이 젊은 층과 젊은 층이 아닌 사람들 나누고 싶진 않지만 젊은 층이 특히 더 좋아할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자꾸 막 볼수록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막 자랑하고 싶어요. 사진 찍어서 막 자랑하고 싶어요. 지인들한테 이 차를 소개해줄 때 적당히 눈에 띄기도 하고 캐스퍼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아직 길거리에서 엄청 흔하게 볼 수 있는 차는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그런 시선을 느끼는 재미도 있고 친구들한테 소개해줄 때 와 이거 캐스퍼야? 완전 귀엽다 이런 얘기 듣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디자인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캐스퍼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결국 이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잘 보이나? 그리고 이제 경차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승차감을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좋은데? 였어요. 경차가 처음이다 보니까 경차의 승차감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있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돌 밟으면 막 덜컹 할 것 같고 막 엄청 흔들릴 것 같고 덜덜덜덜 막 엄청 시끄러울 것 같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고 부드럽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제가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았다 뗄 때마다 좀 부드럽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쾅 머리를 한번 이렇게 뒤에 쿵 받는 그런 진동이 있긴 했어요. 그리고 캐스퍼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5인승이 아니라 4인승이래요. 그래서 뒷자리도 2좌석밖에 없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차가 사회 초년생을 타겟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차를 타게 되면 주로 혼자 많이 탈 것 같고 많아봐야 2명? 정말 많으면 3명 정도 탈 것 같거든요. 요즘 같은 시국에 뭐 4명 이상 태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뒷자리에 좁게 3명이 타느니 차라리 이렇게 넓게 2자리로 하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모던 모델 기준으로 핸드 있죠. 핸들 따뜻하게 하는 거.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운전하다가 너무 추웠는데 핸드가 있네? 와 이거 캐스퍼 있을 거 다 있잖아 싶어가지고 덕분에 따뜻하게 운전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최소 모던 모델 기준으로 운전석에는 열선의 통풍 시트까지 있습니다. 근데 통풍은 운전석에만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친구랑 같이 탔다가 친구는 더워 죽고 나 혼자 이렇게 시원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 캐스퍼가 통행료가 반값이라면서요. 아 경차는 통행료가 반값이구나. 진짜 장점이 많네? 라는 걸 확 느꼈어요. 주차할 때도 경차 전용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대형차 전용 주차 공간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같이 운전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막 1년이 된 초보 운전자들은 모래바람이 불어. 코너를 돌거나 좁은 길을 갈 때 옆에 막 포르쉐 있어. 그러면 막 되게 조심하게 되고 막 긁진 않을지 되게 걱정하거든요. GV70을 탔을 때 진짜 큰 거예요, 차가. 그래서 어디 코너 돌 때마다 막 되게 긁진 않을지 막 조마조마했는데 근데 이 차는 아무래도 되게 작고 타이니 조그미한 차다 보니까 주차장에 카니발 옆에 캐스퍼를 대니까 카니발은 주차선에 정말 딱 맞게 주차가 되는데 캐스퍼는 그거에 주차선이 남아요. 그래서 정말 초보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도 진짜 좋겠구나. 어디든 주차할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차박. 이 캐스퍼가 사실 차박을 되게 마케팅 많이 했잖아요. 차박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운전석 시트가 완전히 접히는 풀 폴딩 시트가 적용됐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 활용성이 조금 더 올라갔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전 좌석이 당연히 다 접히는 줄 알았는데 이 1열 보조석 폴딩도 옵션이래요. 그래서 스마트 트림, 기본 모던 트림은 차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시트를 접을 수가 없어서 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 키가 172인데 172가 이렇게 앉았을 때 이 차 천장에 머리가 많이 닿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차박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진짜 차에서 누울 수 있다 정도지 정말 차박을 해서 차 안에서 뭔가 다양한 걸 즐기기에는 차가 좀 많이 좁고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박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차에 누울 수 있어요. 이 정도. 그래서 어디 1박 2일 놀러 가기보다는 정말 당일치기 하루 3-4시간 차 크니까는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상은 사실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차가 작고 좁아서. 그리고 여러분 이 뒷좌석 차 접는 게 어디 있는지 저희 아빠가 어제 뒷자리 찾다가 한참 찾았거든요. 근데 여기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차 왼쪽이나 오른쪽 측면에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하셔가지고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으시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막 너무 추워가지고 콧물이 나오는데 지금 전 좌석을 폴딩을 했고 제가 진짜 웬만해서 귀찮아서 이거 다 안 접으려다가 그래도 촬영이고
캐스퍼가 차박으로 그렇게 좋다는데 이거 시트 한번 접어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너무 귀찮은데 좀 이따 집에 갈 때 이거 다 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접었고요, 차를. 아우. 보시는 것처럼 차에 누울 수는 있는데 이렇게 앉기가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제 키가 저보다 작은 누가 앉아도 여기는 정말 이렇게 다 앉을 수 없는 아주 불편한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북목으로.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도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차를 제가 직접 산 건 아니라서 정말 차를 구매할 사람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캐스퍼가 풀옵션 기준으로 2천만 원 초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캐스퍼가 되게 가격 때문에 뭐 말이 많았던 걸 알아요. 뭐 경차가 2천만 원이 넘는 게 말이 되냐, 400만 원만 더 주면 뭐 르노 삼성의 세단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이 차를 잠깐 5일 동안 대여받은 거지 제가 직접 주고 산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정말 만족했어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차박이 아주 힘들긴 하지만 저는 만약에 이 차를 산다면 차박용으로 살 것 같진 않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캐스퍼에는 분명히 디자인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도 차를 직접 구매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이 차가 비싼 건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느낀 이 캐스퍼는 차가 필요한 사회초년생 중에 좀 저렴하게 차를 구입하고 싶고 서울에서 부산 출장이 정말 많은 장거리 출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처럼 서울 도심만 좀짜리 운전을 할 거다, 아니면 어린 아이들을 주로 픽업하거나 도심에서만 주로 많이 다닐 것 같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선택지라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또 차가 경차가 주는 다양한 혜택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통행료 반값, 그리고 주차 자리도 많고요.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캐스퍼를 타는데 사실 막 포르쉐 같은 막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옵션을 여러 가지 추가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핵심 기능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제가 이 차를 5일 타면서 내가 차를 사야 될 때가 온다면 이 차도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지겠구나 싶어요. 저는 다시 이 자동차 이 시트를 다시 다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이거 언제 다 하냐. 자몽하니 블랙티도 뜨거운 거 있나요? 네,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제가 캐스퍼에서 기대 안 했지만 정말 만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썬루프인데요. 물론 이 썬루프가 옵션이에요. 40만 원짜리 옵션인데요. 캐스퍼에 썬루프를 단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되게 분분한 의견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40만 원짜리 옵션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썬루프가 있어서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Why not?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썬루프가 이렇게 수동이에요. 손으로 열고 닫아야 되는데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썬루프도 있네? 이렇게 오늘처럼 날씨 좋은 날에 이렇게 썬루프 열면 좀 개방감이 확실히 더 있어 보이잖아요. 이 차가 되게 작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감을 주면 확실히 차가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차는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렴한 가격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이라서 이 썬루프를 추가하실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 4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아닌 돈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실제로 이 차를 산다 하면 그래도 40만 원 추가하고, 물론 이렇게 좀 저렴한 수동 썬루프이긴 하지만 추가할 것 같긴 합니다. 다행히 이 인포테인먼트 쪽에서도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아주 잘 쓰고 있는 이 딥티크 방향제 너무 좋아서 잘 쓰고 있는데 사실 방향제가 이거밖에 없어서 쓰고 있긴 해요. 확실히 이 부분은 좀 메리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캐스퍼 이 가격에 그렇게 많은 걸 기대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아이폰을 연결해놨죠. 제가 캐스퍼 타자마자 처음에 내비게이션 찍을 때 이거 설마 카플레이 안 되나 하고 검색해보니까 당연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전 카플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카플레이에서 티맵 이런 거 아주 잘 작동합니다. 다행히. 카플레이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이게 공통적으로 캐스퍼 차주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긴 하더라고요. 이 변속기를 내릴 때 나는 D에 놓고 싶은데 이게 계속 L로 가요. 힘을 딱 주면. D가 맨 밑에 있었으면 차라리 편했을 텐데 이 잘 쓰지도 않는 L 모드가 이렇게 맨 밑에 있어가지고 변속기를 바꿀 때마다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이렇게 D에 놔두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나도 모르게 쫙 당기면 L로 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 단계 이렇게 또 당기고 해야 돼가지고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어요. 저도 이제 몇 번의 차량 리뷰를 해보면서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기능이구나를 알았는데 캐스퍼에는 솔직히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있더라고요. 길이 막힐 때 브레이크를 계속 뗐다 밟았다 하지 않아도 돼서 되게 편리한 기능인데 이게 완전히 정차했을 때는 안 되고 10km 이상으로 주행했을 때만 이 기능이 작동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렇게 실용적일지는 사실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 차선 지켜주는 기능 이것도 있어서 전 이 기능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보다 더 잘 써요. 정말로 제 친구한테 한번 자랑하고 싶은 차, 내 친구 한번 태워주고 싶은 차, 그런 신기하고 귀여운 또 매력 덩어리인 차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그나저나 너무 추워서 저 이제 좀 가볼게요. 집에 좀 가자.